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에 화제가 됐던 정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현근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 사진이 실물보다 못하다라는 그렇죠. 저한테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점수 1점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거는 진행자가 제작진에 보내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얘기 빌려가지고. 근데 똑같은 표현을 실물이 사진보다 훨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사진이 실물보다 못하다라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하네요. 현근택 변호사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 하고 싶은데요. 특정인을 또 거명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해서.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나오겠군요. 누굴 갖고 오신 겁니까? 어떤 걸? 일단은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중이에요. 잘 모르죠 사람들이. 수해 때문에 또. 수해 때문인데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어제 여론조사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전당대회 기간 중에 여론조사 지지가 떨어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만큼 흥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빨간불 짚었습니다.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빨간불이다. 사람이 아니라. 전당대회만 빨간불이겠어요 지금 당 자체가 빨간불이지 내가 이런 얘기는 지금 4년 만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탄핵 이후 처음 해보는 것 같아 지금. 전당대회만 빨간불인가? 당 자체가 빨간불이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지지율가 역전됐잖아요. 4년 만에 있는 일인데 이게 안 좋아요 그럼? 4년 만에? 너무 솔직하시다. 4년 만에 말이야. 전국 단위 선거 3연패하고 이런 일이 왔는데 그럼 4연패. 4연패인가? 총선도 국회에서 맞아요. 그런데 또 김태현 변호사님은 또 충격적이죠? 뭐가 여유를 보이시는 건가요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국민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들고 오셨는지? 저는 김종숙 여사 파란불로. 제가 어저께 이걸 발제했더니 PD님이 정말요? 거의 속마음을 전향하셨어요? 이런 분위기. 동명이인인가?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알겠습니다. 그 속마음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해보죠. 빨간불. 온통 빨간불인데 이거 참 이유를 일단 들어봐야겠죠. 이유는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처럼 이제 당 자체가 지금 빨간불인 상황이죠. 그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이제 전당대회 진행 중이고 이게 물론 코로나 사태나 재해도 있습니다만 그게 이슈가 못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보면은 전당대회 진행 중에는 관심이 좀 쏠리고 그러다 보면 지지율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 이벤트 효과라는 게 있는데 컨벤션 효과라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못 되고 있죠. 이제 그 지점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거는 차차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전당대회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도 안 오르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 못 받고 있다. 이거는 당에 속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얘기 조금 있다 하고 이제 여론조사 얘기부터 먼저 갖고 오면은 아까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민주당이 잘못해서 그런 건지 통합당이 그래도 잘한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근데 사실은 좀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까지 보면 발전 속도를 보면 사실 내가 잘해서 잘 됐다기보다 남이 못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게 많은 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 압승의 원인이 과연 민주당이 잘해서냐 미래통합당의 그 계속된 실책이 누적이냐라면 저는 후자 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특별히 솔직히 말씀 잘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기분 좋아는 했지만 이게 사실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안 좋아하고 있을까 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선거를 아직 많이 남았고 그렇죠. 선거 전날 당 지지율이 중요한 거지 선거 1년 전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의 이 사태는 미래통합당만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에 계속된 실책들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176석을 국민이 몰아줬을 때 기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치에 과연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냐. 특히 이제 그 기대치라는 건 핵심 지지층의 기대치라기보단 우리 소위 말해서 스윙보터라고 불리는 중도층의 기대치가 사실은 큰 거 아니겠어요? 핵심 지지층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뭐 극단적으로 뭐래도 지지하는 층이니까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건 중도층이잖아요. 스윙보터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보여줬던 그 표를 몰아줄 때 기대했던 거 그거는 사실은 지금 국회 개원하고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혀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없으니까 오히려 좀 역효과만 나타난 것 같으니 지지가 좀 떨어진 거죠 민주당에. 그게 이제 미래통합당 상대적으로 좀 돌아온 거고 미래통합당 하나 긍정적인 이유는 하나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어떤 뭐 특별한 대안을 내놓는다든지 민주당의 어떤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는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 실책이 줄었어요. 네, 그 얘기는 공통적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네. 저는 윤희숙 의원의 효과라고 보는 게 그 5분의 그 연설이 미래통합당 의원들 저거구나. 아 맨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거보다 저건데? 저거구나. 내가 뭐 무슨 보수 유튜버 나가가지고 막 문재인 대통령 뭐 밑도 끝도 없이 탄핵해야 된다 뭐 막 이랬는데 이거보다 저거네? 국회에 가서 막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책이 줄어들고 더군다나 지금 지도부의 구성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크게 실수한 스타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의 선순환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맞는 얘기인데요. 저는 아마 표정이 어두우시네요. 네. 어둡죠. 그러면 어둡지. 처음 해보는데 4년 만에 이런 거. 저는 뭐 김종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좀 그래도 국회 내에 머물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아마 좀 과격한 발언이나 이런 거 좀 자제시키고 본인 또 뭐 정강정책 발표하면서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그 전에 이제 총선 전까지만 해도 괜히 뭐 무조건 나가서 장외투쟁하고 아주 센 얘기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수국 꼴통 보수 이미지로 색깔론 들먹이고 이랬는데 그런 게 많이 좀 사라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아직까지는 대안을 못 내놓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합리적으로 얘기는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분위기가 아까 이제 전당대회를 빨간불로 갖고 오신 거잖아요. 이게 수해 코로나도 있지만은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이다. 그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미래통합당이 좀 상대적으로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게 이제 전당대회 흥행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당의 지지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에 많이 기대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총선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이 어떤 실력으로 선거를 이긴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많다. 그러면 결국은 이 어려울 때는 당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건 아마 의원 개개인들 아니면 정당의 어떤 능력이라고 보는데 이제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당의 실력 발휘를 해야 될 때거든요. 네. 결국은 전당대회 기간에도 그러면 전당대회 나온 주자들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밀고 가겠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네. 어떤 문제를 제시하겠다. 이것들을 많이 제시해 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또 그게 쟁점이 붙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그냥 입법만 하는 아니면 청와대에서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입법적인 조치만 취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전당대회 관심 못 갖는 게 그런 이슈를 제기하고 그리고 주자들 간에 후보들 간에 어차피 쟁점으로 세게 붙어야 되는데 별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제가 보기에는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민주당의 고민일 거예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대통령 임기 2년 남았잖아요. 이 고민은 2년 동안 고민이고 내년 이맘때쯤부터 막 나오기 시작. 내년 서울시장 보궐 4월이니까 내년 2, 3월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당청 관계만큼 어려운 방정식이 없습니다. 여당의 당청 관계. 과연 여당은 원팀 정신으로 청와대를 무조건 뒷받침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당의 비주류가 목소리가 내서 당 위주로 뭔가 당의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의 민주당은 보면은 좋게 말하면 원팀이지만 비주류의 목소리는 전혀 없잖아요. 사실 계속 그래왔으니까 이번 총선 이후로 더 그래졌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이게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게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의 지지도가 급락하는데 가장 큰 원인인데 이게 얼마 전에 박주민 의원 인터뷰 보니까 잘 작동하고 내년 초면 안정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년 초에 안정이 되면 잘 작동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죠. 그럼 내년에 만약에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안 되면
그럼 그때 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 내년 초부터는 서울시장 재보선이고 이제 대선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고 민주당은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네. 차기 주자재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고요. 아마 올해 지금 경제 돌아가는 거 이것들을 보고 민주당은 176명 중에서 중진 의원들 특히 예. 차기를 노리는 사람들 머릿속 복잡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 내 목소리를 내야 되지라는 거. 그래서 아마 내년 초가 당청 관계와 분수령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그러니까 우리 어찌 보면 정치사에 그동안 계속 보면은 그러니까 차기 정부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주자들이 항상 뭐 청와대와 맞서거나 예. 대립하거나 이러면서 어찌 본인의 뭐 몸값을 키우는 형식으로 가는데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안을 제시하면 되거든요. 조금 더 나은 안을 먼저 제시하면 돼요. 저는 그게 정당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지금 얘기처럼 뭐 주류 비주류끼리 꼭 예. 맞서야 된다거나 아니면 당청의 어떤 갈등 관계가 있어야만이 정당의 역할을 한다. 저는 예.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전제는 근데 정부에서 못하는 청와대에서 먼저 제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게 꼭 저는 갈등 상황으로 가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내년 얘기는 내년에 하고요. 올해 얘기를. 전당대회 지금 참고로 현근택 변호사님은 박주민 후보 기호 3번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편파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을 누가 가장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요? 왜? 저는 못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은 아시다시피 네. 이제 코로나도 있지만 재해 때문에 네. 지금 호남권이 제일 중요했는데 사실은 네. 호남권에 이제 어찌 보면 뭐 연설회 같은 게 이제 취소됐고 네. 연기됐지만 거의 뭐 온라인으로 할 것 같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충청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실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나와서 얘기하고 사람들 네. 만나고 연설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어찌 보면 이제 뭐 반전의 계기가 되는데 지금 이제 못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유불리를 따진다 그러면 앞서가는 후보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그게 과연 꼭 우리 당 입장에서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이 또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또 대놓고 뭐 합시다. 우리 다 모아놓고 연설회 합시다. 이렇게 하기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누가 2등할 것 같습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박주민. 진짜요? 제가 지난번에도 박주민 의원이 2등할 것 같다고 그래요? 말씀드렸죠. 앞에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이분이 앞에 계신다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네. 근데 저는 진짜 박주민 의원이 2등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으시겠네요. 1등이 아닌데 좋을 일은 없겠죠. 네. 1등이 좋은 거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2등만 해도 뭐 대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김정숙 여사. 수해 봉사. 네, 그렇죠.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진 보고 야, 요건 이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파란불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영부인이 보여줘야 되는 좋은 모습을 참 모습을 보여줬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진을 보면 이거는 막 뭐랄까 이게 좀 막 연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진이 아닌 것 같아요. 사진 자체가 보면은 왜냐하면 보면 일부 이제 여성 의원들도 하기 힘든 장면들이고 여성 의원들도 보면 지역 가서 봉사하기 이러잖아요. 근데 그 여성 의원들도 하기 힘든 어떤 봉사 장면이에요. 맞아요. 예? 사실 제가 빨간불 할까 말까 고민했던 심상정 대표의 수해 봉사 사진과 비교를 딱 놓고 보면. 네. 이건 누가 진정성 있게 진짜 하는 모습인지 물론 제가 김정숙 여사랑 심정성 대표의 봉사 모습 다 가서 지켜본 건 아니지만 열심히 했대요. 심상정 대표. 근데 어쨌든 사진 자체로 보면 예. 심상정 대표의 사진과 김정숙 여사의 사진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 김정숙 여사가 더군다나 자 우리 여사님 이제 천으로 갑니다가 아니라 비공개 일정이었어요. 근데 일부 기자들이 문의가 들어오니까 자꾸 문의가 하니까 저희가 언론에 풀합니다. 풀을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청와대에서 오늘 김정숙 여사는 천원에 가셨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진 딱 이러면 좀 그게 반감이 됐을 텐데 그 공개되는 과정들을 봐도 이거는 정말 진짜 영부인이 수해 지역을 봉사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간 거구나라는 게 나타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점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때도 그런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인 문재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가장 큰 우군은 저는 부인 김정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전에 저는 언제부터 그걸 느꼈냐면 호남 선거운동할 때부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 당대표 시절 호남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사실 2016년 총선에 그냥 안철수 당시 대표에게는 국민의당이 호남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정수 여사가 호남 주말마다 내려가서 거기 뭐 목욕탕 돌면서 목욕하고 뭐 등 밀어드리고 뭐 양로원 다니고 그러면서 표밭을 달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총선에서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쌓여서 결국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가장 큰 우군은 김정수 여사라고 하냐면 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수 여사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좀 이렇게 외향적인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외향적인 스타일 아니잖아요. 근데 김정수 여사도 외향적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외향적이지 않은 거는 그리 좋은 장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외향적인 부인이 카바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 조합이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전당대회가 아니죠. 그때 아마 대선 후보 토론 막 가는 과정에 한번 자리에 간 적이 있는데 보통 정치인들이 가면 사람들 많이 오면 이렇게 이상 저상 다니면서 회식할 때 그렇죠. 술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김정숙 여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상마도 다니면서 뭐 건배하고 뭐 사진 찍고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스타일에 딱 얘기한 것처럼 성격이 어찌 보면 두 분이 완전 대비되죠. 오히려 보통은 반대예요. 결혼 잘하셨네 대통령. 그렇죠. 보통은 진짜 그런 저렇게 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남의 것도 있었지만 예전에도 이제 수요 활동하시는 거 보면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보면 직접 가서 열심히 하시고. 요리도 잘하고 또 굉장히 성격이 그래서 이제 유쾌한 뭐 정숙 씨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이 제가 보기에도 김정수 여사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요번에 수해 때 정치인들 사진 중에 아까 말씀하신 심상정 대표 그리고 김정숙 여사 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도 의문에 있습니다. 의문은 아니죠.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근데 그렇죠. 열심히 하시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이런 수해 현장 가고 이런 걸 되게 좀 뭐랄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게 사람들한테 뭐 자원봉사나 이런 걸 동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예전과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 요번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 말씀만 듣죠. 제가 보기엔 시대가 완전 바뀌었어요. 저도 뭐 그제 이제 남원 갔다 왔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찍 갔다 이제 오후에 저녁 올라가는데 봉사활동 하셨어요? 갔었죠. 같이 이제 우리 당대표 후보들 다 갔으니까 같이 따라갔죠. 근데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물론 딱 가면은 뭐 사진 찍고 뭐 언론들 많이 왔으니까 카메라 돌아가고 하지만 보통 예전 같으면은 끝나면 이제 거기서 뭐 참 먹고 이렇게 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오히려 거기에 뭐 군인들도 와 있고 봉사자들도 와 있고 지역 주민들도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왔다고 해서 그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대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가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리 좀 우리 집 좀 와서 이거 좀 하세요 이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이렇게 가십시오 그러고 달라졌구나. 거기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돕는 분들이 요만큼 해서 이거 이쪽으로 다 치워주세요 이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지역을 아마 주영 원내대표 어제 그제 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일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크게 달리 대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 국회의원, 뭐 당대표 이런 분들의 어떤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젠 뭐 똑같은 자원봉사 온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관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 뭐 국회의원, 군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다르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정당 수속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하는 게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제가 보기에 정치인은 보는 시선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마칠 시간 됐는데 할 말씀 있어요? 저는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거 당 좋고 그 와중에 사진 하나 찍을 수도 있죠.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하지 않아야 될 것. 그 피해 상황 보고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도부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브리핑 군수가 나와가지고 막 하는 보면 거. 몰라?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봉사하시는 거는 좋은 거죠. 일손이 부족한데. 이번 사건으로 정치인들도 정치권에도 이제 알았을 거예요. 예전처럼 하면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진을 찍으셔도 잘 찍으셔야 된다. 정확한 타이밍. 그러다가 또 티나요. 아니 티 났잖아요. 지금 누구는 저 깨끗한 옷 사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의도 신호등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9분입니다.